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번엔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모시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거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그 스테이블 코인 소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바로 대선 후보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전망을 잘해서 너무 중요한 문제를 미리 짚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지난 4월 22일 방송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모저모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이걸 입법을 좀 빨리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제 맥락에서 이걸 다뤘었는데 미국은 지금 잠깐 이게 딱 스톱이 됐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에서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아 그때 통과될 것 같다고 얘기. 모두가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참 딱 이렇게 그 부결이 사이에 부결이 됐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코인 사업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 뭐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 반감을 가졌던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 움직임은 당분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진행됐던 우리 대선에서는 아주 뜨거워졌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5월 8일 어버이날에 그 경제 유튜버들하고 이제 토크쇼 같은 걸 했었죠. 거기서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지 국부 유출도 좀 막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미국에서의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 정책화하면서 이게 지금 코인 시장을 점령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방어 수단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아니 김혜연 리더님 방송을 들으시는 모양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가 그때 우리 막 아니 강남에 그 무슨 아니면 월마트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막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리면 우리 통화가 주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온 거네요. 근데 논란은 어떤 거예요? 이제 논란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이틀 뒤에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났었냐라는 취지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실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했어요. 이 코인 시장,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달러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지금 이제 가상자산 분야에서 계속 입법이라든지 이런 걸 관심 있게 해왔던 김병욱 전 의원, 민주당 의원이 테라 가지고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논하는 건 좀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현역으로는 이제 민병덕 의원, 현재 아직 정무위 소속 의원이고 현재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디지털 자산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오늘 꾸려졌습니다. 거기 위원장인데 민병덕 의원도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테라 실패를 근거로 모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금지하는 건 복사기 한 대 고장 났다고 인쇄 기술 전체를 없애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약간 좀 과장됐다는 건데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이준석 후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023년이었나? 본인이 코인 투자로 선거 자금을 벌었다. 선거를 한 3번 정도 치를 수 있는 돈을 모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그만큼 이제 본인이 이 코인 투자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는 걸 스스로 굉장히 자랑을 했던 인물인데 이거 이렇게 뭐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런 맥락상의 실수를 할 것 같지는 않다는 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은 그냥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테라처럼 위험한 것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것을 그냥 하려는 사람 이런 식의 좀 인상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몰라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AI 얘기도 하는 걸 한번 봤는데, 한번 모셔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AI 기술을 컴퓨터 공학했다고 그랬잖아요, 학부에서. 그렇죠. 잘 알 것 같은데 모르더라고요. 완전히 틀리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LLM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우리가 파이썬 코딩 잘하는 사람이
무슨 C++ 아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어떤 부분을 안다고 다른 부분 아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투자한 코인은 잘 알겠지. 스테이블 코인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작년에 이제 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재산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의원의 코인 보유 현황이 나왔습니다. 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없고 뭐 잘 알 수 없는 잘 모르는 또는 마이너한 그런 코인들이 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었는데 전체 금액이 77만 6천 원이었습니다. 전체 재산 신고한 게 12억 4,800만 원 신고했는데 그 중에 77만 원이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뭐예요? 뭐 부동산과 현금과 등등등. 어차피 다 똑같은데. 이게 이제 77만 원이면 세 번 그럼 한 번에 25만 원이면 선거 치를 수 있는. 본인 말대로라면 팔았다고 봐야겠죠. 팔아서 집 사셨나 보네. 어쨌든 부동산.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논쟁이 이렇게 일어난 것으로 비춰지면서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뜨거워지긴 했는데 이 코인하고 관련해서 대선에서 논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핵심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슈들이 있어요? 어떤 다른 면에서 말씀이시죠? 코인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가상자산 정책을 가지고 대선 후보가 이건 하겠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논쟁을 할 때 사실 이제 그 지난 한 6, 7년, 2017년 18년 초였나요? 18년 초였죠. 그 법무장관이 그 모든 거래소를 폐쇄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네. 뭐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정부가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20대, 30대 젊은 남성들, 이 코인 투자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졌고 당시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졌고 뭔가 다른 대안을 추구하는 뭐 그런 정치적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흔히 그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는 코인 정책이 젊은 층 특히 남성에 대한 표심 호소 이런 정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거래소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공약을 냈는데 이 카테고리가 청년 정책에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청년은 코인. 근데 사실 약간 인구로 좀 보면은 애매하다. 그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그 투자 금액으로 따지면 4, 50대가 훨씬 많습니다. 아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그 거래소의 수수료가 또 중요한 이슈인가요? 코인 정책으로는? 지금 이제 또 그러니까 뭐 그 코인 관련된 정책들도 뭐 여러 면에서 다각도에서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과 더불어서 지금 또 이것도 이제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그 ETF 한번 다뤄주신 적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대선 쟁점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혹시? ETF를 현물 ETF가 미국에서는 작년 초에 이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아서 미국의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그게 또 이게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하는 그런 결과를 낳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을 이끄는 모양새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것 말고 약간 이제 좀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서 기관 투자를 거친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 작년 총선 때 2024년 총선 때 여야 모두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좀 우리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지금 여야 모두 현물 ETF 통과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는 얘기했고 이준석
이준석 후보는 받아쳤지만 뭐 그건 좀 지엽적인 비판인 것 같다. 지금 그런 말씀 주셨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얘기를 좀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건 가상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인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현금을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발행하는 코인 양만큼의 현금을 담보로 해놓고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발행하는 양만큼의 코인을 담보로 해놓고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렸고 세 번째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게 테라였는데 그건 망해서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제 약간 좀 엉뚱하다라는 이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여전히 이거는 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이게 일상생활에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은 이거는 실제 통화의 기능을 실제 화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한국은행 같은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에 연관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가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좀 관할권을 갖는 게 좋겠다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아니 그 실제로 제가 기사로만 봤어요. 근데 남대문 시장 이런 데서 굉장히 뭐 외국인들 많이 와서 거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와서 물건 한꺼번에 떼가고 그럴 때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기사로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뭐 가능하죠. 이거 그냥 QR 코드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서로 주소를 알려줘가지고 메신저상에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인으로 거래하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 바꾸고 그 사이에 수수료 손해 보고 주고 그 사람은 또 다시 환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어떤 기존 외환 거래보다는 훨씬 편리하고 훨씬 효율적인 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한국에도 이제 출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크립토 카드라는 게 이제 크립토 카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체크 카드인데 네. 코인을 넣어놔요. 네. 그러면은 카드로 그만큼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코인으로 바로 결제가 되게. 결제야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 표시되는 액수는 현금 액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 설렁탕을 15,000원 내고 먹었다 그러면은 카드 명세서에는 15,000원이 찍히겠지만 나가는 거는 코인이 나가는 거죠. 코인에서 나가는. 비트코인이 나가든 이더리움이 나가든 스테이블 코인이 나가든 근데 그거는 은행을 거치나요? 안 거치나요? 카드사 네트워크만 거치게 카드사, 됩니다. 신용카드. 네. 그래서 그 예전에도 이제 크립토닷컴이라는 회사가 가장 유명한 케이스였는데 거기에서 이 신용카드를 낸 경우가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를 낸 적이 있었고 일부 한국에서 그게 쓰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수수료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홍콩의 한 회사에서 낸 카드가 최근에 또 한국의 한 경제신문에서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는 그냥 카드를 쓸 수 있게 하는데 이거는 똑같은 시스템인 거죠. 코인을 맡겨놓은 만큼 그 한도 내에서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체크카드. 그렇다면 그거는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우리가 관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여러 결제 수단 중에 하나인 건데 다른 결제 수단을 전부 다 지금 한국은행이 관장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반론도 제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도 담보금을 맡겨놓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준비금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전부 다 현금으로 환매하려고 다 뛰어간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뭐라 그러냐 코인런, 뱅크런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은 이 어떤 통화량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통화 당국이 개입하는 게 맞다라는 재반론이 또 나오기도 하고 좀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해 보니까 뭐 OK 캐시백이나 항공사 마일리지, 통신사 마일리지 이런 것들도 다 사실상 결제 수단으로도
쓰이죠. 쓰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네이버 포인트, 뭐 카카오 포인트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는 한국은행이 관여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금융 당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나 금감원 같은 그런 이 금융 당국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이 서로 협동해서 뭔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예 별도의 전담 기구를 둬서 그 기구에서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좀 본격적으로 토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한국은행이 우리가 이거 하겠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인가권을 한국은행이 갖겠다고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코인 산업의 이중 규제가 될 수 있죠. 이러면은 지금은 금감원에서 금융위에서 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있는, 하고 네. 있는데 한국은행도 통화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투자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 아닌가요? 다만 이제 스테이블 이창용 총재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지금 다시 얘기하자. 그러네요. 이런 아직 그 거기까지 노니까 가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백가쟁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발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필요가 거잖아요. 있다. 그러면 하겠네요. 발행을 하도록 유력 후보니까 발행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거래소 수수료이나 이거는 지금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큰 논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국내 거래소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 국내 거래소 하면 뭐 비트 비썸 다 아실 텐데 대부분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수수료 수익입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저 코인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거래를 많이 할 거고 그럼 거기에서 수수료를 가져가. 그걸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그나마 돈을 많이 이런 버는데 돈 엄청 벌어요. 그게 그 거래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업비트가 오늘 기준으로 코인마켓캡이라는 코인 포털 사이트에서 거래소 순위가 세계 4위로 나타납니다. 빗썸이 19위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엄청난 게 나머지 거래소들 쭉 보면은 이거 대부분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국적자들이나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업비트는 지금 4위고 어떨 때는 2위까지 나와요. 근데 업비트는 한국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야, 한국인들 대단하네요. 거래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업비트 빗썸인데 과연 그만큼 가치를 하고 있느냐 이거 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괜찮냐 이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전 들고 싶은 예는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계엄 선포가 있었죠. 10월 그러니까 10시 한 30분쯤에 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 2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다른 데도 30% 하락했느냐? 아니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더 넓게 범위를 잡고 이 고점 대비 저점의 이 폭을 비교를 해봐도 한 0.05%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한국은 30%가 뚝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사가지고 다른 거래소 외국 거래소 팔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때 산 분들이 뭐 위너죠. 아비트러지잖아요. 결국은 위너인데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코인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 계엄군이 와서 아니 뭐 이건 해외로 자산 유출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폐쇄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팔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근데 법인 투자가 만약에 허용이 돼 있었으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있으면은 여러 정보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좀 막을 수 있을 텐데 받았겠죠. 떨어지면 받잖아요, 기관 투자가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랬을 텐데 기관 투자가 국내에서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휩쓸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거래소들이 중단됐었어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런 데가 중단이 되면서 거래 중단이 됐어요? 시스템 다운 같은 뭐 그런 현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낮춰가지고 주문을 넣어서 팔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띄엄띄엄 하다가 다시 접속이 됐을 때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주문이 내려가다 보니까는 쭉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 거래소들 믿을 수 있냐?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낸 이 거래소 수수료 인하 정책은 좀 서비스 개선을 하든지 해라라는 주문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때 들어가 보셨어요? 그때 12월 저는 3일 밤에? 거래소 접속은 안 했는데 떨어지는 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프를. 그 자료를 통해서 그렇죠. 다른 사이트에서 물론 이제 TV에는 그 유튜브로 네. 국회 상황을 틀어놓고 이거는 뭐지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거래소 수수료를 지금 정부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걸 인하를 위한 어떤 좀 제도적인 토론을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거지. 이건 뭐 무슨 정부에서 강제로 이걸 인하시키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뭐 대충 다 다룬 것 같고 더 제안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지금 후보가 얘기한 거는 뭐 하나하나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는 게 네.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또 기대되네요. 네, 그 사이에 또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김혜연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드하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그리고 이번 대선 전국에서 코인과 관련된 정책 논쟁 다뤄봤습니다. 이번제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에 진행하고요. 김혜연 리드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